저희 포럼이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안 되고 오늘 좀 주제가 딱딱해서 그런데 패널 토의를 통해서 좀 부드러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동안 강연하는 동안 좀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질문을 받지 못했는데요. 패널 토의에서는 그 청중분들 질문을 받고자 하니 저기 앞에 계시는 그 QA www.quea.kr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설문 그 질문을 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올리시면 바로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맡아주시는 분은 저희 5G 테크 랩장님이신 조성호 랩장님이신데요. 랩장님께서 그 중에서 또 질문을 골라서 그 패널 분들께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앞에 보시는 그 QA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QA를 만든 그 회사는 위디소프트라고 저희 T오픈랩에서 인큐베이팅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분당에 있는 T오픈랩에서 같이 개발을 진행하셨었고요. 저희 T오픈랩은 이런 다양한 개발자분들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성호 랩장님께서 나와서 사회를 봐주실 예정인데요. 조 랩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SK텔레콤 미래기술원 5G 테크 랩장 조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청중분들,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 계신 그 패널 토의를 위해서 와주신 VIP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박연선 매니저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짧으나마 각자 잠깐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지 말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 타임 세이빙을 위해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의상 좀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그 토의에 앞서서 저는 이제 SK텔레콤에 들어서 이제 1G부터 했습니다. 1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수를 위한 이동통신이었고요. 이동통신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G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통신 서비스를 즐길 수 있었고 3G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구나. 데이터 서비스의 어떤 태동을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LTE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폰이 전부 LTE 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제는 데이터 서비스를 편안히 즐기실 수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5G 시대에 있어서는 이게 참 최근에 5G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5G가 기존보다 한 1000배나 빠르고 1000배나 용량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G 시대가 왔을 때 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어떤 임팩이 있을지 좀 그 질문부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아마 다들 주저하실 것 같은데 가장 바로 옆에 계신 박주 원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좀 돌리겠습니다. 원래 제일 먼 데서부터 하는 거 아닌가? 예, 반갑습니다. 저 네트워크 기술을 맡고 있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뭐 지금 첫 번째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분들께서 그 프레젠테이션 하시면서 많은 부분이 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5G가 왔을 때 저희 뭐 일상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당연히 빨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4G에서 저희 SK텔레콤이 제공하고 있는 밴드 LTE에서 계속 뭐 300메가, 400메가, 500메가 제공할 텐데 5G가 갔을 때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객분들이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4G가 제공하지만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레이턴시라는 측면에서 5G가 많이 이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4G 같은 경우 거의 한 50ms 정도의 어떤 딜레이, 레이턴시가 있다 그러면 5G로 왔을 때는 그게 한 자리 숫자의 어떤 레이턴시가 된다. 거의 뭐 제로 베이스에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딜레이 센시티브한 그런 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로 오면서 상당히 좋아질 거다. 뭐 실제로 뭐 지금도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5G가 오면서 어떤 스탠드얼론의 그 드라이빙이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가 늘 커넥티비티를 가지면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이제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고요. 둘째는
지금도 뭐 저희가 많은 디바이스를 연결하지만 아마 5G는 정말 매시브 커넥티비티를 제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IoT라는 측면에서 5G가 큰 역할을 할 거고, 그 측면에서 뭐 지금 셀룰라 기반의 IoT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디바이스들이 어떤 배터리 소모에서 조금은 자유로우면서 그런 통신 커넥티비티를 제공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커넥티비티를 가지지 않는 어떤 프라다,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프라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있는 뭐 비데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제품조차도 커넥티비티를 가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는 만약에 제품이 고장이 나면 그때 우리가 AS 기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품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서 그걸 센터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객이 인지 못한 사이에 바로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제 우리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5G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트워크 기술원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다 얘기하는 건가요? 앞에 원장님이 다 얘기를 하셔갖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미래성장동력 그 실천 종합 발표회를 하는데 어떤 여대생이 저한테 질문을 한 게 두 개가, 하나는 밴드 LTE가 TV에서 보니까 밴드 LTE라고 나오는데 그게 5G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갖고 밴드 LTE가 뭐지?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는 얘기가 TV를 보니까 그 5G가 되면은 속도가 1000배 빨라진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3G에서 4G로 넘어와서 LTE로 바꿨는데 그렇게 빠른 걸 잘 모르겠는데 5G가 되면 정말 빨라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볍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지식을 텔레비에서 TV에서 얻으시는군요.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지금 아마 5G가 되면은 빨라질 겁니다라고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 사용자 입장으로 볼 땐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원장님이 레이턴시랑 매시브 커넥티비티 얘기하셨지만 속도 면에서도 그 KPI 8개 중에 5G의 KPI 8개 중에 하나가 에버리지 굿풋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셀 엣지에 있든 또는 뭐 어떤 환경에서도 최소한 뭐 에릭슨은 100Mbps 또는 뭐 애트리는 1GBps 얘기를 하는데 정말 5G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저가 최소한의 데이터 레이스를 서포팅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정말 그 사용자들이 체감 속도가 정말 그 빨라진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여대생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성능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다에게 마이크를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예. 일단 예. 그리고 우선 이 패널에 대해서 아까 그 저희 브루클린 5G 서밋 얘기가 나왔는데 브루클린 5G 서밋 저희 노키아에서 준비했던 저희 동료 피터 멀치가 와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 브루클린 5G 서밋 할 때 패널들한테 그 맥주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맥주를 주니까 훨씬 더 이렇게 컨버세이션이 그 원활해졌다라고 하는데 네. 다음번에 한번 그런 걸 그 한국에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 앞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0배 빠른 속도 또는 1000배 많은 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용량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서비스를 좀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 같은 경우에 그 사용자들은 좀 더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네트워크 사업자 입장에선 약간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품질을 제공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이네이블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5G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기존의 서비스가 있었던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이네이블 할 것이다 했는데 아마도 많은 그 포커스는 그 뒷부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항상 연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물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할 것이냐인데 여러 가지 용례들이 있는데 이 그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굉장히 울트라 그 로 레이턴시에다 울트라 릴라이벌리티가 필요한데 제가 봤더니 저희 나라도 물 부족 국가고 저도 가끔 가다가 저희 와이프랑 다투는 게 뭐냐 하면은 물을 꽉 안 잠궜을 때 그 물이 똑똑똑똑 하루 종일 이제 밤새 했으면 그 물값이 얼마가 들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IoT 세상이 되게 되면 그런 특히 그 미터링 같은 것들이 다 리모트 미터링이 되기 때문에 리모트 미터링으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서버로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면 정상 패턴이 아닌 그거면 아 누가 물을 안 잠근 것이고 아니면 밸브가 고장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 잠깐 그 노키아의 저희 5G의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노키아의 5G 비전이 영어로는 그 extend인가요? expand인가요? 항상 헷갈려. extend the human possibility of the connected world인데 그걸 이제 직역을 하면 연결된 세상에서 인간의 잠재력을 확대한다인데 그렇게 했더니 기자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이제 항상 설명을 할 때 아 5G는 홍익 인간입니다라고 제가 extend 하는 거니까 널리 하는 거고 human possibility를 그러니까 결국 그 5G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물들이 서로 커넥티드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인간에게 이롭게 하는 게 뭐 5G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중앙대학교 백준계입니다. 또 저는 항상 마음이 편합니다. 다들 이 통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세요라는 말만 하면 되는 입장이라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회사를 처음 가서 했던 일이 그 당시 처음 나오던 캠코더들 가정에 있는 캠코더에 뭐 흔들림 방지하는 뭐 IC를 그때 설계를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한 가정에 그런 캠코더가 한 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카메라가 한 대 있을 때였는데 그게 자꾸 변하면서 한 사람 앞에 카메라가 한 대씩 되다가 지금은 어떠냐면 저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앞에 뒤에 두 개가 있고 여기 시계에 달려 있고 저기 가져온 태블릿 컴퓨터에 또 앞뒤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학교에서 여기까지 차 가져오는데 차에 뭐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달려 있고 보니까 나 하나에 달려 있는 카메라가 한 뭐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또 뭐 교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다른 분들도 카메라 한 서너 개씩은 달고 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5G 시대에서 지금 SKT나 여기 이제 관련된 곳에서 정말 그 5G가 뭐 산업에 어떤 굉장히 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오고 그러려면 이 5G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위한 통신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론 그 IoT 기술을 말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는데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이 되어야 되고 또 1인 한 개씩의 단말기가 아닌 1인 뭐 4, 5대라든지 한 10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응용을 자꾸 좀 응용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응용을 또 받쳐줄 수 있는 좀 서비스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퀄컴 이런 그 벤처 기업 다니고 있는 박성희라고 합니다. 예,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매출이 반으로 줄었고요. 칩이 잘 안 팔리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는 벌금 맞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닌데 지금 앞에서 말씀해 하신 질문 답들이 보면 질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질문은 이제 1000X에 대한 질문이었고 대답들은 5G 전반에 걸쳐서 매시브 커넥티비티나 IoT까지 다 두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답들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좀 맞춰서 말씀드리면 사실 1000X를 처음 얘기한 회사 중에 퀄컴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5G가 나오기 전부터 그 1000X를 이미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시 높아지는 게 과연 세상을 바꿀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지금까지 예를 보면 바뀌어 왔어요. 바뀌어 왔기 때문에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G 나올 때만 해도 사람들이 화상통화가 솔루션이다 많이 그랬는데 화상통화는 우리나라는 이제 노래방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서비스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5년 후에 뭐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영상 쪽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분들은 이제 IoT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IoT나 매시브 커넥티비티는 기술보다는 코스트나 레귤레이션 문제 때문에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렇게 스마트 미터링이 굉장히 오래전에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집마다 원격 검침을 하려다가 다 실패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 한전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터링 하시는 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 월급 받고 다 메저링을 하시는데 그게 기계로 대체되는 순간 그분들은 리타이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백업이 없이 그냥 IoT가 다 될 거다. 저희 회사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뭐 타이어 하나마다 칩 하나씩 다 들어가고 뭐 카메라를 뭐 10개씩 예. 그러면 뭐 칩도 10개 뭐 또 나중에 그 뭐 집에 늦게 돌아가시는 여자분들은 아마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드론을 딱 그 자기 머리 위에 띄워가지고 자기 앞길을 딱 이렇게 비춰주면서 누가 뭐 가까이 오나 뭐 카메라로 딱 이 서베일런스 해가면서 또 귀가하시고 뭐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칩이 도대체 몇 개가 팔릴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 제발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 아키텍처 자체나 프레임 자체를 그 매시브 커넥티비티를 아예 이용을 해서 일단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예를 들어서 1000X, 1000X가 되면 세상이 바뀔 거냐?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뀔 것 같고 그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데이터 레이트를 올린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 셀 엣지라는 개념이 없어져서 셀 엣지에서는 지금 데이터 레이트 확 떨어지고 굉장히 커넥티비티가 불안한 상황인데 그 셀 엣지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완전한 그 뭐라고 하나 어느 지역에 가 있든지 적당량의 데이터 레이트를 개런티 되는 그런 게 피지컬 쪽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듯이 너무 대답을 잘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어쨌든 5G는 everything이 커넥티드 되는 거고 그 기반에는 매시브 커넥티비티와 미션 크리티컬 그 다음에 엄청난 애니웨어 기가 BPS를 지원하는 그런 인프라가 지원이 될 거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분명히 잘 되긴 할 거지만 어쨌든 이런 스태핑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5G는 지금 4G와는 상당히 많은 다른 세상이 될 거다.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원래는 이게 서비스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서비스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다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원래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40분간인데 첫 번째 질문이 25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은 상당히 이제 유사한 질문이라서 일단은 두 번째 질문 스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보다는 네 번째 질문이 상당히 오늘 5G에 있어서 오늘 인텔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 저희 CTO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향후에 그 5G의 인프라는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SDN, NFV 기반의 그런 네트워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에코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실제로는 진짜 그 향후에 5G가 오픈 아키텍처 기반으로 갈 거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에코 특히 서드 파티가 우리 오픈 아키텍처 기반에 얼마나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고 에코 시스템이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긍정을 하시는 이 박승일 기자님께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하기도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사실 5G 나와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나 OS 쪽으로 보면 리눅스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G, 4G 뭐 하면서 그 미피라고 뭐 하드웨어도 뭐 오픈 아키텍처로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미피는 지금 거의 사실상 망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오픈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오픈하는 게 오픈인가 라는 것도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오픈에서 과연 얻을 게 무엇인가 또 잘 모르겠고요. 서드 파티가 참여를 한다는데 그 사람들도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될 텐데 오픈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과연 또 누가 정해야 할 건지, 사실 해결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에 지금 오픈 아키텍처 기반으로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용에도 조그마한 이제 트라이얼이 시작되고 어떤 랩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프라에 가장 먼저 나와 계신 조봉렬 상무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박성일 이사님이 굉장히 고민이 묻어나 있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언급하신 것처럼 뭐 리눅스하고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윈도우즈 얘기들 다 하실 텐데, 그 오픈 그 된 플랫폼에서 오픈 아키텍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컬렉티브 그 인텔리전스로 어떤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회에 공헌하는 거에도 당연히 큰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이거 사실 제 개인적인 거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도 그 인간의 세상에 공헌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 몇몇 개의 거대 기업들이 이제 뭐 이 인더스트리의 프로핏을 독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지는 세상은 당연히 바라지 않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그 노하우를 집결을 해서 솔루션과 뭐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적당한 가격에 사회에 제시해서 그게 팔렸을 때 리워드를 받고, 그런 것들이 실제 엔드유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오픈 그 소사이어티하고 오픈된 플랫폼하고 기존에 가던 것들이 공존 및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디렉션으로 볼 때는 아시는 것처럼 4G가 확실히 3G보다 훨씬 더 오픈된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3G 때는 이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와 코어 네트워크까지 거의 버티컬하게 한 벤더 걸 써야 되는데, LTE는 아시는 것처럼 거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서 이 블럭 맞추듯이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4G가 3G보다 더 오픈돼 있듯이 5G가 4G보다 더 오픈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거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사이어티의 그 돌아가는 효용이 최대가 되는 데서 뭐 어떻게 공존과 균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DN NFB는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그 네트워크 CP가 담당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동통신 CP로서 제일 고민한 것 중에 이재동 CP가 그 관련하는 분야가 단말 그리고 이동통신 장비 그리고 이제 부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고민하는 부분이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여기 이제 메이저 아까 박 이사님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 저는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그것도 슬퍼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참, 그런데
어쨌든 그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오픈이 되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 펑션들이 이렇게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돼서 일부 네트워크 그 회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 국가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오픈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거의 뭐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굉장히 이슈는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그 단말 장비 부품으로 보면 장비 시장이 가장 그 뒤떨어져 있고 또 사실은 이동통신 그 CP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R&D 예산이 다 장비 쪽인데 사실은 크게 성과가 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거기다가 이제 네트워크 CP실에서 지원하는 그 연구비까지 하면 굉장히 막대한 돈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좀 굉장히 그 뒤처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어쨌든 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약간 아까 뭐 박 이사님 질문에 딴소리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여전히 저는 뭐 그 정도뿐이 얘기를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 네트워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 뭐 민감하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픈 아키텍처로의 변화와 이게 저희 어떤 중소업체의 어떤 생태계를 잘 부모시킨다는 저는 1대1로 이퀄 관계는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오픈 아키텍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어떤 특정 업체들의 어떤 특정 기술을 가지고서 기술을 만들어 갈 때 그런 어떤 장점, 단점보다는 좀 더 오픈해서 어떤 뭐 무한 경쟁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많은 회사들이 컴피티션을 통해서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5G는 오픈 아키텍처 측면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오픈 아키텍처의 어떤 거는 이제 장을 만들었을 때 스틸 거기에 들어와서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어가 우리 중소업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업체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CP님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 정부 그다음에 사업자가 같이 공히 노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쪽에서 들었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 통신이라는 게 어떤 특정 회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질문에 답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답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사업자와 우리 정부가 주도를 해서 아마 이 부분을 이끌어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뭐 현문우답이지만 마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근데 어려운 질문인 것만큼 아마 조금 더 저희가 알고 싶어 했던 그런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어떤 오픈에 대한 범위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히 오픈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는다. 단 이제 오픈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전체 에코에 있어서 서드파티나 중소기업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크나큰 지원이나 전체적인 얼라이언스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측면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남아있는 질문도 있지만 아마 오늘 여기 같이 참석해 주신 많은 업체 제조사분들, 학계분들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질문을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5G 포럼에 참여하시면 예, 역시 5G 스피드입니다. 예. 제가 이 질문 어려운 걸 하면 패널 분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너무 쉬운 걸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다들 어려운데요. 일단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디바이스 및 1000배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저장부터 처리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 있습니까? 예. 예. 다 보셨군요. 아마 이 부분은 저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조봉규 성우님께서 잠깐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질문이 그럴 것 같아요. 질문이 그 데이터 자체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그 빵빵한 CPU를 쓰면 되죠. 그다음에 메모리에다 계속 저장하면 되죠. 근데 그런 거 질문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사실 5G가 밖에서 보신 것처럼 뭐 로봇 얘기도 나왔지만 다시 우리에게 옛날에 그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5G가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머신 러닝을 해야 되거든요. 머신 러닝을 하고 그 인공지능이 있어야 걔가 점점점 발전을 해서 향후에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그 빅데이터들을 그 중에서 가비지를 버리고 의미 있는 것들을 그 추려내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수많은 데이터에서 어떻게 우리의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처음에 짜놓은 알고리즘으로는 안 될 것이고 다시 머신러닝과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쪽 그 인더스트리에서 했던 발전들이 우리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 제가 좀 덧붙이자면 어쨌든 그 5G로 가는 그 네트워크 자체가 ORIT 기반의 SNFV 기반의 아마 인프라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NFV가 되면 어쨌든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요. 실제 용량이 필요할 때는 어자일하게 상당히 빨리 프로그래머블이나 플렉서블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걸 저희가 잘 예비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향후에 그 가상화 기반, SNFV 기반의 그 인프라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짧은 소견도 덧붙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아마 5G에 있어서는 오늘도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5G에 있어서는 뭐가 바뀔 거냐. 속도도 3G에서 4G 넘어오면서 속도도 많이 바뀔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많이는 바뀐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5G에서도 분명히 바뀔 것 같은데 어쨌든 매시브 그 한 커넥티비티와 그다음에 크리티컬한 IoT, 로 레이턴시 기반의 어떤 그런 기반으로 봤을 때 우리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가장 프라이어티가 높은 어떤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 예, 서비스 고객 가치 측면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느 분이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교수님께서. 예, 저는 그 우리 이제 CP&D 체인에서 보면 콘텐츠 쪽에 이런 것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답이 아니고 제 뭐 바람인데요. 저희가 이 뭐 2G, 3G, 4G까지 이렇게 넘어오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3G, 4G에서 저는 그 영상의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뭐 영상의 콘텐츠 서비스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뭐 다운로드 받아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이 5G가 되면은 좀 이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좀 서비스가 나오면 물론 뭐 굉장히 수요도 많을 거라고 보지만 수요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이렇게 이 그 발전된 기술이 좀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도 제가 그 뭐 강연할 때 뭐 개인용 블랙박스라는 것도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서비스의 어떤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잘 좀 만들어서 뭐 우리 작년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서도 그런 뭐 여러 가지 안전을 그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고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이시죠.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저기 드론을 띄워서 실제로 띄워서
실제로 각 사람마다 드론을 띄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베일런스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5G의 특성 중에 하나가 로 레이텐시, 미션 크리티컬이랑 그다음에 매시브한 커넥티비티를 가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개가 다 얼버무려진 위에 어떤 시큐리티라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느덧 시간이 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아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서비스를 벌써 알고 있으면 벌써 대박이 난 것 같고요.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 배터링 하시는 그런 서비스가 늘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의 직원 많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셔야 될 거고요. 이 물 떨어지는 거 감지하는 거 계량기 제측하시는 분들도 다 그만두셔야 되고요.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드로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최상이다라는 얘기는 항상 하기 힘든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국민의 안전에 많은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큐리티나 아까 제가 뭐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몇 년 안에 드론 사업이 한국에서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번에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이 손목에다 드론을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집에 가다가 이제 시계 탁 풀르면 이제 시계가 드론이 돼서 이제 한 4-50cm 위에서 자기를 에스코트를 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좀 한번 해보곤 합니다. 시크릿 쪽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상상 속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무선 하던 사람이고 제가 서비스까지 얘기를 하면 진짜 선무당이 되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 3GPP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돼 있고 이게 딱 업무 분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들은 그 ITU가 제시한 비전과 그 리퀘어먼트대로 그거에 맞는 거를 이러한 그 커넥티비티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저희가 서비스까지 논의하는 거는 약간 영역 침범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 ITU의 비전과 리퀘어먼트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네이블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커넥티비티를 만들면 되겠죠. 잠깐 저도 사실 뭐 네트워크 기술이다 보니까 인프라를 책임지지만 서비스에 대해서 뭐 일부분만 말씀드리면 사실 5G에서 줄 수 있는 이 빠른 속도를 가지고서 우리 고객분들이 어떤 새로운 밸류를 느낄 수 있을 거냐. 아까 뭐 커넥티비티, 매시브 커넥티비티는 좀 말씀드렸지만 속도 측면에서 사실 저희가 3G에서 4G 올 때 사실 킬랩이 없다라는 이유로 상당히 좀 어떤 거는 속도가 디플로이하는 속도가 늘어졌는데 5G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 빨라진 속도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계속 어떤 비디오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디오 컨텐츠에 대한 퀄리티라는 거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8K로 UHD 8K가 나올 거고 더 나아가서는 뭐 지금 현재 뭐 현실로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홀로그램 특히 뭐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5G의 어떤 속도로도 풀 홀로그램은 힘들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5G가 뭐 1000배 속도를 이야기하지만 스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고객의 익스피리언스가 달라짐에 따라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 고객한테 새로운 차별을 줄 수 있는 빨라진 속도를 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새로운 밸류를 주면서 우리가 5G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 이사님 무서워서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괜히 얘기하면 뭐 또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로우 파워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이 굉장히 그 어떤 5G를 그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시그팍스도 얘기했었지만 시그팍스가 어떻게 이제 성공하느냐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5G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또 이제 5G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큐리티 앤 세이프티 문제 그런 당연히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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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이제 답변을 들으시고 난 또 좀 더 물어보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답변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오늘 상품 경품 추첨할 때 더 어드밴티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미래기술원 박명순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미래기술원의 박명순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통신을 했지만 한 10여 년간 그 딴 길을 좀 가다가 오늘 5G 얘기를 이제 쭉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5G 뭐 통신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디에 있건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 건 간에 마지막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의 줄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5G에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는 그때그때 따라 달라야 되는데 나랑 항상 같이 가는 이 컴패니언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혼자 길을 갈 때는 나를 지켜주는 가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심심할 때는 나랑 놀아주는 그 뭔가 친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비서여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나의 굳은 일을 해줘야 되는 또 뭐 집사여야 되는 이런 어떤 역할을 나한테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마지막 이 하나 뭐 하나일지 아니면 여러 개일지 모르겠지만 이 줄이 좀 그런 걸 제공해주는 게 이제 5G에서는 서비스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컴패니언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저는 그 5G의 그 다양한 뭐 버추얼 익스피리언스든지 아니면 그 천배 빠른 속도든지 아니면 레이턴시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예,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상당히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생명의 줄. 오늘 홍익 인간에 이어서 생명의 줄 두 개를 꼭 외우고 가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기 임플리케이션이 많은 그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5G라는 게 상당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무한한 또 서비스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어떤 그 서베일런스 컴패니언 같은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영상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미션 크리티컬의 커넥티드 카나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고요. 분명히 이제 사이드 이펙트, 드로백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향후에 지금의 어떤 고민이 5G 서비스를 더 아마 가능케 하고 5G가 진짜 저희한테 홍익 인간의 그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잠시 후 세션에는 저희 5G 서비스를 책임지시는 또 전진수 랩장께서 아마 좋은 서비스를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오늘은 어쨌든 여기 바쁘신 패널분들 같이 이렇게 자리에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 한국의 이 ICT가 5G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5분의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동안 그 휴식 시간을 갖겠는데요. 밖에 그 로봇과 그리고 기어 VR을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시연도 보시고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과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혹시